오늘 공부해 볼 거는 그 예측 모델의 평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건데요. 예측 모델의 평가에는 크게 분류 모델에 대한 평가가 있고요. 예측 모델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예측 모델 안에 예측과 분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먼저 분류 모델에 대한 평가를 해보는데, 분류 모델의 평가는 우리 컨퓨전 매트릭스라는 거를, 이러한 컨퓨전 매트릭스를 그려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컨퓨전이라는 게 혼돈 행렬인데요. 혼돈 행렬이라는 말이 우리를,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행렬이라고 말하는 걸로 이해될 정도로 매우 헷갈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아니라 어떠한 값을 양으로 예측했는데 실제로 양인지, 불로 예측했는데 실제로는 양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는 행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컴퓨전 매트릭스를 그릴 때 먼저 이 예측을 어떻게 했냐, 또는 실제로는 어떠냐, 이런 부분에 대한 반드시 이 값을 쳐줘야 됩니다. 예측을 어디에 쓰냐, 이게 다른데, 예측을 반드시 이쪽에다 쓰고 실제를 이쪽에다 쓰는 거를 외워서 나중에 혹시라도 다른 식의 표현이 되더라도 이걸 바꿔서 문제를 풀어야지 안 헷갈립니다. 예측이라고 얘기를 듣고 있고요. 여긴 또 예측이라고 했죠. 분류인데, 아무튼 분류, 크게 볼 땐 예측 안에 예측과 분류가 있고, 분류에서는 컴퓨전 매트리스 쓰고 있고요. 예측에서는 좀 이따 말씀드릴 회귀식의 예측은 좀 다른 평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놓고 예측을 어떻게 했느냐를 양으로 예측했느냐, 불로 예측했느냐, 즉 파지티브 예측이라는 게 있고요. 파지티브라고 나는 찍었고, 여기는 네거티브라고 찍었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실제로 근데 파지티브다, 그리고 실제로 네거티브다 라고, 실제로 양성이었다, 실제로 음성이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4개의 2 곱하기 2의 행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2 곱하기 2의 행렬을 컴퓨전 매트리스라고 하고요. 하나씩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쪽 부분은 맞은 내용이고 이쪽은 틀렸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맞았다라는 얘기를 true라고 쓰고요. 실제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걸 false라고 씁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도 false고 이것도 true니까 각각 true 간에 구분하기 위해서 이거를 어떻게 맞췄냐, true로 했다. 근데 positive라고 해서 맞췄다. TP라고 씁니다. 요거는 마찬가지 true인데 negative라고 해서 true가 됐다라는 거고. 근데 true는 어차피 이쪽이 네거티브라서 똑같은데, false 틀렸다는 얘기는 내가 예측을 어떻게 틀렸냐가 중요한지, 실제가 어떻게 틀렸는지 중요한지. 그래서 이거를 FP라고 할 수 있고 FN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틀렸다. 왜냐하면 네거티브라고 해서 내가 한 예측값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측값. 마찬가지로 false positive. 그래서 요것을 일단, 요거가 헷갈리면 나머지 문제들이 다 헷갈리기 때문에 false다, negative라고 해서 틀렸다, true다, positive라고 해서 맞았다 라고 딱 외워줍니다. 그러면 요것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평가를 할 때 보면, 직관적으로 보면 전체 중에 실제 true가 positive의 값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확도가 몇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거를 100개, 이거를 뭐 90개, 이거를 뭐 110개, 이거를 뭐 80개, 뭐 이런 식으로 대충 계산했을 때 전체 데이터는 결과적으로 이 4개 중에 하나인 거니까 100에다가 380이지 않습니까? 맞죠? 200, 380. 이 분모에 들어가고, 분자에는 정확도라는 얘기는 이거와 이것의 값이니까 100 더하기 80. 즉, 어떤 정확도라는 것은, 정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확도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 전체 중에 TP, FN, FP, TN 중에 실제 TP 플러스 TN이라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확도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시작되는 게, 이렇게 어떤 데이터들의 포지티브하고 네거티브한 값이 비슷한 경우에는 당연히 정확도만 평가를 하면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코로나의 어떤 테스트다, 코로나 검증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코로나가 걸렸는지 아닌지를 예측해보는, 분류를 해보는 그런 모델을 만들었고, 실제 그 모델이 실제 그 사람이 진짜 코로나였을지 아닌지를 해봐서 우리가 하는 예측기가, 분류기가 정확한지를 평가해야 된다라는 걸 할 때 보면은, 보통 대부분의 경우는
모두 특별한 샘플링을 하지 않는 한 해당 코로나 환자는 일반 코로나가 안 걸린 환자보다 더 적지 않습니까? 즉 실제의 이 파지티브 양성인 환자보다 음성인 환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또는 뭐 반대의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제조업에서 양불 검사를 할 때에는 대부분의 경우 양성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분량은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기에서 쓸 때 양과 이제 제조업에 쓰는 양 어쨌든 다 정의하기 나름인데 파지티브가 극단적으로 많을 수 있고 네거티브가 극단적으로 많을 수도 있는 거를 밸런스가 안 맞는 데이터다, 임밸런스드 데이터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요. 이런 데이터를 평가할 때 정확도를 평가해 버리면은 그냥 적당히 내가 많은 쪽으로 찍어 버리면은 이 데이터, 이 컴퓨터 매트리스의 정확도가 높은 것처럼 포장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류를 평가할 때에는 반드시 정확도 외에 다양한 지표들을 평가를 합니다. 그러한 지표들을 평가를 하는 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표를 늘립니다. 이쪽으로도 늘리고요. 이쪽으로 늘렸다 하고 이렇게 마찬가지로 만들었다는데 자, 여기서 뭘 쓸 거냐? 여기다 이제 평가 지표들을 쓸 건데 실제 이렇게 늘렸다는 얘기는 이쪽이 분모가 됩니다. TP, FN이 분모가 되고 마찬가지로 TP, FN 이 분모가 들어가는 구조고 여기는 똑같이 논리로 FPTN 이 분모가 되고 마찬가지로 FPTN이 분모가 되는 구조. 이렇게 되면 여기의 분모는 똑같이 TPFP, TPFP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이 TPFP라고 쓰고 여기는 FNTN 제가 이걸 보고 있습니다. FNTN이라고 쓰면서 분모를 다 만들어낸 다음에 분자는 그대로 카피를 합니다. 그대로 카피했다는 얘기가 TP, FN, 그 다음에 FP, TN이라고 카피를 하고 TP, FP, FN, TN이라고 써는 순간 이 컴퓨터 매트리스의 계산법이 만들어집니다. 계산표가 만들어졌고요. 이걸 이제 부르면 됩니다. TP분의 FN, TP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이쪽은 정확하게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면 요걸 써서 TP 레이트, FN 레이트, 레이트라는 말만 붙이면 됩니다. 레이트 비율. 그래서 FPR, TNR 이렇게 용어로 부르면 되고 이쪽도 레이트라고 하면 TPR이랑 이쪽에 있는 TPL이랑 겹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레이트라고 안 하고 여기는 TP라고 안 하고 파지티브, 프리딕티브 그러니까 파지티브에서 하게 프리딕티브한 밸류다. 마찬가지로 눌러주면 네거티브 프리딕트한 밸류다. 내가 파지티브라고 해서 프리딕트한 예측한 밸류다. 네거티브라고 해서 프리딕트한 밸류다 라고 해서 밸류로 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false 그러니까 여기는 마찬가지로 네거티브한 근데 여기서 이제 용어가 어려워지는 게 이게 파지티브한 프리딕티브 밸류거든요. 프리딕티브 밸류라고 쓰면서 이렇게 표현하기에 또 여기 용어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네이밍률이 좀 무너지면서 여기는 false한 결다. 근데 false한 오미션 레이트다. 오미션 레이트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false discovery rate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 용어를 만들어냈는데 용어들이 이렇게 쓰이는 걸로 다 통일되었으면 사실 안 헷갈릴 텐데 이 용어 네이밍들도 좀 안 맞으면서 이것들을 다시 다른 용어로 바꿔서 부릅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뭐라고 하느냐 리콜 그 다음에 요거를 센서티비티 라고 하고요. 요거를 셀렉티비티 스페셔비티라고 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리콜, 센서티비티. 자, 그 다음에 요거를 프리시전이라고 실제 불러주는 요 세 개의 항목만 별도의 명칭들이 있습니다. 별도의 명칭들. 다른 것도 명칭을 지을 수도 있는데 꼭 이제 일반적으로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리콜, 센서티비티, 셀렉티비티, 스페시티, 프리시전. 그래서 이게 프리시전이다 라는 거고 이쪽에 S 쪽이 많고요.
센서가 옆에 붙어 있어서 센서티비티라고 얘기하고, 리콜이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가장 많이 쓰이는 리콜이라는 변수가 쓰였습니다. 이 변수를 외우게 되고요. 실제 이거를 우리가 리콜이라고 얘기 안 하고 재현율이라고도 표현을 쓰고 있고요. 센서티비티, 민감하다, 민감도, 셀렉티비티, 그래서 어떤 특이도, 스페셜비티, 그래서 특이도라고도 쓰고 있고요. 프리시전을 정밀하다, 정확도가 아닙니다. 정밀하다, 정밀도라는 것을 써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만 하고 나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좋은데, 실제로는 이거와 이것의 조합 평균을 구합니다. 그거를 F1 스코어라고 표현을 쓰고 있고요. 조합 평균이라는 거는 해당 프리시전과 리콜의 조합 평균이라고 P랑 R로 표현되어 보면 P분의 1, R분의 1, 분의 2가 조합 평균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다 역수로 취한 다음에 분모로 내려가서 다시 평균을 구하듯이 계산하는 거라서 실제 이거를 계산해 보면 분자는 유이고요. 실제로 PR분의 P 플러스 R이라서 P 플러스 R이 분모가 되고 분자가 PR이 되는 그런 구조로 해서 조합 평균이 F1 스코어가 정해지고 있고요. 해당 F1 스코어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데이터를 실제 어떻게 컷오프 하느냐에 따라 이러한 TP와 또는 이 값들이 다 상호 간에 반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비례 관계를 실제 그래프로 그려보면 X축을 요걸 둡니다. 요거 FPR을 두고요. Y축을 우리 리콜을 둡니다. 리콜을 둬서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은 어떠한 이 실제 TPR이라든지 리콜의 값이 이만큼 떨어져 갔을 때 FPR을 높이면은 실제 FPR을 높이면 리콜도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컷오프를 달릴 때마다 계속 달리하게 했다 보면 이렇게 곡선, 반비례한, 이렇게 비례하는 곡선이 되어져 있는데 이 곡선을 우리가 리커시브 오퍼레이팅 캐릭터리스틱 커브, 그래서 ROC 커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요 FPR이라고 표현했지만 결과적으로 이것과 이 값은 합이 1인 관계인지라 이거를 1- 특이도라고도 써도 되겠죠. 1- 특이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이도랑 리콜이랑 이런 관계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서 한 모델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랑 이거는 무차별한 거고 어쨌든 이 컷오프에 따라 다른 것 뿐인 거고 이것들을 그린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해당 면적을 그려보면은 이 모델이 적당히 좋은 거다, 나쁜 거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이러한 평가를 ROC 커브의 면적이다. 그래서 AUROC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한 그 면적은 실제 이렇게 돼버리면 더 좋은 모델인 거고 이렇게 돼버리면 더 나쁜 모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결과적으로 이 면적이 0.5라는 얘기인 거고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된 거를 1이라는 모델이라고 하고요. 0.5부터 1까지 되는 AUROC라는 값은 표현이 되어 있고요. 0.5 밑도 사실 될 수 있는데 이런 개념들은 거꾸로 얘기해 버리면 되니까 0.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UROC라는 값이 1이면은 0.9 이상이면은 무슨 엑설런트다. 0.5부터 0.6까지는 뭐 아주 페어한 거다. 거의 뭐 이거는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아무렇게나 찍어도 맞을 수 있는 구조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0.6대, 0.7대, 0.8대 이것들은 뭐 푸어하다, 뭐 굿하다, 베리 굿하다, 엑셀런트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컴퓨터 매트리스를 반드시 외우고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